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1차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서 그 식의 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숫자, 문자, 식,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하나 찾아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 주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식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그와 같은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에서 미지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는 보통 x라고 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잠시만요. 두 번째로 문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 주어진 식을 풀기. 네 번째, 정답을 확인하기.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식은 1차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대부분 모든 경우가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을 만들고 우리가 그 1차 방정식을 풀면 미지수 x는 뭐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상황에 다시 넣어 봅니다.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네 번째는 검산 단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는지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축구 경기 관람을 예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했는데 축구 경기가 A 경기, B 경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A 경기와 B 경기에 관람객이 총 200명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 경기의 관람자가 B 경기의 관람자보다 30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때 A 경기 관람자 수는 몇 명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 이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미지수는 나와 있죠. A 경기의 관람자 수. 자, 그래서 A 경기의 관람자 수를 우리가 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A 경기 관람자 수를 우리가 X로 놓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는 A 경기와 B 경기의 총 관람객이 200명이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경기 관람자가 B 경기 관람자보다 30명이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데 A 경기와 B 경기의 관람객 수가 총 200명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A 경기의 관람객 수를 우리가 X라고 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B 경기의 관람객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정보가 사실 다 있습니다. 여기 A 경기의 관람자 X죠. B 경기의 관람자보다 30명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B 경기의 관람자가 몇 명이 있을 텐데, 여기에 30을 더하면 A 경기의 관람자 수가 되겠죠. 이건 이제 이 B 경기의 관람자 수입니다. 이 네모는. 혹 B 경기의 관람자 수를 Y라고 한다면 Y 더하기 30을 X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Y는 사실 X 빼기 30으로 쓸 수 있죠. 30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러면 여기 B 자리에 X 30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을 쓰면 A 대신에 X, B 대신에 X 30은 20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B경기의 관람자를 뭐 Y로 놓는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A경기의 관람자를 X라고 놨으니까 B경기의 관람자는 X-30으로 놓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경기 관람자가 30명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식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2x 200에 마이너스 30을 이항을 시키면 230, 그러면 x는 115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어 준다면요. 자, 그러면 A경기의 관람자 수는 115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였고요. 1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네 번째 단계 확인을 해봐야죠. 만약에 A 경기가 115명이 봤다면 B 경기는 30명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85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다 합치면 200명이 되는구나. 그러면 A 경기를 115명이 본 것이 맞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전에 미지수를 정해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1차 방정식을 풀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올해 나는 10살이고 어머니의 나이는 38살. 몇 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내 나이의 3배가 되는가? 미지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몇 년 후라고 했으니까 몇 년 후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 됩니다. x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내 나이의 3배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는 난 10살이고 어머니는 38살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 후, x년 후에 나의 나이는 10 더하기 x가 될 거예요. 어머니의 나이는 38 더하기 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보는 일단 활용을 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정보는 언제 3배가 되는가입니다. 3배. 자, 그러면 내 나이 x년 후, 이게 현재, 그리고 이게 x년 후였는데요. 이제 x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내 나이의 3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내 나이의 3배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는 해 x를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이거 뭐 풀어주는 것은 30 플러스 3x는 38 플러스 x, x를 이항하고 30을 이항을 하면 3x 마이너스 x는 38 마이너스 30, 2x는 8, x는 4. 자, 4년 후 어머니의 나이가 내 나이의 3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를 찾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4년 후에 나의 나이는 14살입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42살입니다. 실제로 3배가 되는구나. 확인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거리, 시간, 속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A에서 B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시속 20km로 움직였고요. 돌아올 때는 시속 15km로 움직였다. 그랬더니 총 40분이 걸렸다. 그때 A, B 사이의 거리는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나와 있네요.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식은 알고 있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하는 공식을 활용을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 거리는 x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40분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바꿔 적읍시다. 우리가 1시간이 6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3분의 2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1시간 60, 그 중에 40이니까 60분의 40시간인데요. 이걸 약분해서 3분의 2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3분의 2는 속력분의 거리. 자, 갈 때 속력 20분의 거리 x 플러스 올 때 속력 15분의 거리 x. 이와 같이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은 각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 걸린 시간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1차 방정식을 세워주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x 앞에 개수가 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수를 정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0과 15의 최소 공배수인 60을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에도 60 곱해주면 3과 60이 약분이 돼서 20이 남습니다. 그래서 40은 여기에도 60을 곱해주니까 3x가 되고요. 여기에도 60을 곱해주니까 4x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7x는 40, 좌변과 우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7분의 40. 문제가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거리는 7분의 40km, A, B 사이의 거리는 7분의 4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 값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해봅시다. 자, 시간 40분인데요. 40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3분의 2였으니까요. 3분의 2는 20분의 1 곱하기 여기 x니까 7분의 40 플러스 15분의 1 곱하기 7분의 40. 이것을 계산을 해서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검산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예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님이 100명 있습니다. 그리고 만두가 100개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옛날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스님 중에 큰 스님이 있고 작은 스님이 있습니다. 큰 스님은 한 명이 만두 3개를 드시고 작은 스님은 3명이 만두 1개를 먹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은 총 몇 명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친절하게 미지수를 큰 스님이 몇 명인가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스님이 X명, 근데 스님이 총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스님은 몇 명일까요? 당연히 100에서 큰 스님을 뺀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두가 총 100개 있고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냐면 큰 스님이 먹은 만두 개수 플러스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 개수가 100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세워봅시다. 큰 스님은 한 명이 만두 3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은 X명이고요. 만두를 3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스님은 일단 100 빼기 X, 작은 스님이 100 빼기 X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3명이 만두 1개를 먹었대요.
자, 그러면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는 3명으로 나누어 준 것의 하나. 이게 이제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입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을 해보면 작은 스님이 3명 있으면 만두 1개를 먹습니다. 작은 스님이 6명 있으면 만두를 2개 먹습니다. 작은 스님이 9명 있으면 만두를 3개 먹게 되는데요. 즉 어떤 작은 스님의 수에다가 3으로 나누면 먹은 만두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스님의 수에다가 3으로 나누고 1을 곱하는 것, 사실 이건 1은 곱해줘도 되고 안 곱해줘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 개수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가 100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3x 플러스 3분의 100 마이너스 x는 100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3을 양변에 곱해주면요. 좌변에 3을 곱해주고 우변에 3을 곱해주면 9x 플러스 100, 100x는 3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9x 마이너스 x는 8x가 되겠고요. 여기 100을 이항을 해주면 200이 되겠죠. 300 빼기 200이니까요. 300 빼기 100이니까요. 자, 그러면 x는 200 나누기 8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약분을 하면 4분의 100이 되고요. 계산을 하면 25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 그러면 큰 스님이 25명 계신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작은 스님이 75명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만두 100개가 되는지, 큰 스님 25명이 각각 3개씩 드셨으니까 75개를 드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스님 75명이 먹은 만두의 개수는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75 나누기 3은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는 25개입니다. 아, 그래서 100개가 되는구나 라고 검산까지 완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잘 하는 법은 여러분이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어떤 값을 미지수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지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봐야 우리가 활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활용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